없는 길도 만들어 갈 수 있을 거라는 막 강한 자신감을 줘요, 차가. 실내 디자인은 이제 뭐 미국 차라서 실내가 굉장히 뭐 투박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그렇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예, 차 탐정의 용탐정입니다. 예,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포드 레인저 랩터 차량이고요. 이 차량은 저희 차 탐정에서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 지금 레인저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이제 두 가지 라인업이 있어요. 이제 상품성을 이제 강조한 온로드에 특화된 이제 레인저 와일드 트랙이 있고, 이제 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극강의 오프로드 퍼포먼스를 내재하고 있는 진짜 험로 주행에 아주 특화된 차량이고요. 레인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혈통이 긴 차예요. 1983년도에 첫 출시돼서 지금 현재는 이제 3세대 모델까지 이제 올라왔고요. 보시게 되면 이제 이 랩터 차량의 이제 특징이 이제 F150 랩터에서 볼 수 있는 이제 포드 레터링, 이 라디에이터 그릴, 요게 이제 F150에 이제 그대로 이제 이식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 사막을 막 달리는 막 그런 차량들 보시잖아요. 막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이제 그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외국 영화에서 보면 막 차량 확 달리시는 거, 그런 건데 이제 굳이 저게 왜 우리나라에서 필요할까 하지만, 물론 우리나라에 뭐 사막이 된 지대는 없지만 사막에도 이제 거침없이 달렸으면 우리나라 지형도 거뜬히 이제 소화하고 문제 없을까라고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전면부 디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포드에 새겨놓은 이제 시그니처죠. 이 포드 이제 랩터 그릴, 이제 볼드한 느낌의 그 LED 헤드램프, 그리고 범퍼, 배시 플레이트 베이트의 그 묵직함을 전해주고 있는 이제 전면부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 범퍼를 보면 이 차가 왜 오프로드에 특화되어 있는지 확연하게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이 이 경사로예요. 이 앞면의 경사로. 이 경사로 이제 오프로드 이제 진입 각도를 이제 중요시하게 이 경사로가 이제 깎이면 깎일수록 이제 험한 길을 올라갈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00cc의 직렬 4기통 트윈 터보죠. 그러니까 연비는 이제 오토 기준 요 차량이 이제 8.9km로 뭐 이 차량에 비해서 우수한 연비를 지금 자랑하고 있어요. 지금 이 구동 방식은 이제 파트타임 4륜하고 이제 자동 10단 변속기가 이제 맞물려 갖고, 이 라이벌 모델이 이제 쉐보레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3.6 가솔린이죠. 아무래도 유지비가 이제 랩터가 이제 디젤 2.0이기 때문에 훨씬 더 앞선다고 볼 수 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력이 213마력에 토크가 51토크입니다. 이제 왜냐, 이 디젤 오프로드 성능 같은 경우에는 출력도 높은 건 필요하지만 이 토크가 좋아야지 순간순간 가속이라든지 장애물을 거침없이 돌파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오프로드 차량에서는 저는 토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이 랩터 이제 측면에서 한번 보시게 되면 이 존재감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랩터의 전장 같은 경우에는 5560이에요. 그리고 전폭은 2030이고 전고가 1870, 휠 베이스가 3220입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이제 보기 힘든 크기고 이제 미드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국내 도로 사정에는 큰 불편함 없이 주행이 다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F150 랩터와 같은 경우에는 주차 뭐 운행하시기 불편하시지만, 요거 이 미드 사이즈 같은 경우 이 레인저 같은 경우에는 뭐 데일리카로도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고요. 크기에는 커 보여도 불편함 없이 저희가 다 테스트 해보니까 주차는 다 공간 가능하더라고요. 제일 장점인 이제 하부를 한번 지금 보시겠습니다. 얘 이제 하체를 한번 보시겠어요. 이 하체 같은 경우에는 일반 뭐 와일드 트랙이나 완전 차별화되어 있죠. 이건 이제 폭스 쇼바. 지금 뭐 오프로드에 특화돼서 이제 밑에는 이렇게 다 보호 커버가 장착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위에 뭐 오프로드 고속 주행을 하다가도 뭐 문제가 없죠. 뭐 튀거나 하면 이게 어느 정도 보호가 다 되니까요. 지금 이쪽으로 보시면 이 차는 이제 당연히 이제 프레임 바디고요. 아주 단단한 프레임 바디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뒤에도 이 댐퍼를 보시게 되면 폭스 댐퍼의 이 암대 같은 경우에도 이게 상당히 굵습니다. 뒤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뒷면에서 보시게 되면 뭐 견인고리는 물론 장착되어 있고 암이 중간에도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잡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진동이라든지 좌우 밸런스 같은 거를 뭐 강력하게 이제 잡아준다는 그런 장치인 것 같아요. 이 뭐 오프로드인들이라면 뭐 이런 것만 다 보셔도 아, 저 차가 어떤 능력이 있을 거란 건 다 아실 거예요. 전혀 튜닝이 없이 이 자체가 그냥 순정 랩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이제 후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후면 같은 경우에는 랩터 이제 엠블럼 데카를 제외하고는 이제 와일드 트랙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기존 바디나 이런 거는 다 똑같기 때문에. 랩터 같은 경우에 이제 뒤에 이 보이시죠? 이 견인고리가 다 장착이 돼 있어요. 이렇게 다 핀으로 돼 갖고 견인고리도 장착이 돼 있고요. 레인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대 적재량이 300kg. 대세가 이제 캠핑, 카라반을 많이 이제 견인해 갖고 주말에는 놀러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견인 하중이 무려 3,500kg예요. 그러니까 3.5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형 카라반도 아무런 문제 없이 견인이 가능하다는 거죠. 견인을 하는데 이제 한계치가 있는데 이 랩터 같은 경우에는 무려 이제 3,500kg, 3.5톤이니까 아마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소식이 아닐까. 이제 실내 디자인을 보겠습니다. 실내 디자인. 실내 디자인은 이제 뭐 미국 차라서 실내가 굉장히 뭐 투박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그렇지 않아요. 이게 왜 랩터인가 하는 그거를 이제 또 시트가 말해주는데요. 이게 지금 보시게 되면 버켓이에요, 버켓. 버켓 시트.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오프로드, 이런 험난한 길에 가면 아무래도 사람의 몸이 흔들리는데 이 시트가 어느 정도 잡아주기 위해서 이런 차량에는 이 버켓 시트가 필요하다구나 하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보통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그 자동 접이 미러가 없잖아요. 근데 랩터에는 있습니다. 그래갖고 콜로라도 타시는 분들은 나와서 추가로 이렇게 개조를 하시고 그러는데 이거는 뭐 기본으로 달려있네요. 보통 이제 픽업들 보면 이제 뒷자리들 걱정 많이 하시는데 한번 뒷자리로 가보겠습니다. 저는 뒷자리 이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키가 한 178 정도 되거든요. 그래갖고 앞자리에서 그냥 탄 상태에서 이제 뒤로 그대로 이동했는데 보시면 뭐 주먹 하나 충분하게 공간이 있고 이 뒤에 시트가 뭐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2열 시트들을 이제 블라켓으로 이제 개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 각도 조절을 위해서. 근데 이거는 굳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엉덩이 닿는 부분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있고 좀 이렇게 감싸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뒷좌석에 보면 이렇게 공간, 수납 공간 같은 거는 곳곳에 잘 돼 있어요. 이 시트 부분이 이렇게 열려서 여기 이제 수납인데 이제 전체적으로 다 둘러봤고요. 저희가 이제 주행도 해봤어요. 주행도 해보니까 이거는 뭐 일반적인 뭐 픽업 개념이 아니라 진짜 고성능 픽업이라는 게 몸으로 이제 느껴지더라고요. 진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게 생각나요. 없는 길도 만들어 갈 수 있을 거라는 막 강한 자신감을 줘요, 차가. 지금 이제 저희가 차탐정에서 이 차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또 다른 뭐 오프로드나 이런 비슷한 차량이 궁금하시다 하면요, 댓글로 꼭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원하시는 대로 다 찾아갖고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